제가 사실 이 주제를 들고 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스카이캐슬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그 기사였어요. 스카이캐슬 뭐 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카이캐슬이 사실 사교육을 권장하는 드라마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드라마를 보고서 우리 아이만 너무 이렇게 손 놓고 있었구나 라는 불안감에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이신 부모님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직 어리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이해는 가면서도 한편으로 또 너무 안타까운 뭔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부모님들 어떠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죠? 네. 모든 부모님들이면 다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특별히 다른 쪽에 김연아 선수처럼 아니면 뭐 박지성 선수처럼 이렇게 어떠한 한 분야에 굉장히 특출난 재능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제 밀어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네, 특별히 다른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공부라도 그래도 잘해야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컸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냥 1부터 10까지 다 챙겨주고 쫓아다니면서 혼내고 당근과 채찍을 막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겨우겨우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아이 혼자서 공부가 너무 좋아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하는 그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면서 공부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네, 저도 물론 이제 한국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으면서 컸어요. 작게는 뭐 동네 보습학원에 다닌 것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하셨던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선생님까지 사교육을 하면서 컸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어느 정도 받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제가 혼자서 하는 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 다 잘할 순 없죠? 공부라는 게 결국에 어차피 서열이 없을 순 없잖아요.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최소한 그래도 아이가 그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공부를 즐길 수 있는 아이로 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팁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나이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공부가 공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공부는 배움이잖아요. 근데 공부가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세상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세상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칭찬하고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에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스카이캐슬의 김정 선생님 딸로 나오는 K 아시죠? 그 김정 선생님이랑 이제 그 남편분 되는 그분이랑 같이 K를 놔두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와중에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눈물을 훔쳐가면서도 손에서 펜을 놓지 못하고 그 한켠에서 울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K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네. 그럼 K에게 대체 공부란 뭐였을까요? 제 생각에 K에게 공부는 공부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K한테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세상에서 너무 소중한 엄마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K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서 자폐 비슷하게 이제 증상이 생긴 것 같은데 그 큰 K를 이제 김정 선생님이 찾아갔을 때 K가 엄마라고 너무 좋아서 달려가면서 또 한편으로 바로 하는 말이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저 공부할게요. 라고 한없이 부르짖는 그 모습이 정말 네
K한테 공부가 어떤 것이었는지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절대 공부를 즐길 수 없어요. 네.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이에게는 아이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에서와 예빈이만 봐도 같은 아빠, 엄마 밑에서 태어났고 또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왔고 제가 볼 때 그 염정아 씨가 연기한 그 한서진의 성격을 봤을 때 예서만 공부를 시키고 예빈이는 그냥 방치했거나 그랬을 리는 절대 없잖아요. 똑같은 교육을 시켜왔을 것 같은데도 드라마에서 보이는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즉 아이들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와 함께 대학생 선생님한테 수학 과외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저보다는 조금 성적이 한 중위권 정도 나오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상태긴 했어요. 그날은 그동안 공부해온 거를 테스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 테스트가 선생님이 새로 문제를 만들어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문제집에 이제 마지막 단원 이제 종합평가 같은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로 이미 고지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풀던 와중에 저를 더 당황시켰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문제가 뭐 30번까지 있다 그렇게 하면 제가 25번도 채 못 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미 문제를 30번까지 다 풀고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표정을 봤을 때 문제를 몰라서 포기한 표정은 아니고 정말 다 풀고서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서 안 그래도 당황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 친구까지 또 그렇게 해버리니 저는 막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수학과외 선생님은 이제 저희를 처음 맡으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내보내시고 이제 그 아이와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이제 미리 이제 그 시험 문제를 그냥 같이 풀기로 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 문제를 풀어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보다 훨씬 문제를 빨리 잘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일화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와 저의 공부의 속도가 서로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겨우 2명이서 하는 과외였는데도 사실 그 친구와 저는 같이 공부를 하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 친구는 아마도 저와 함께 과외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같이 문제를 풀 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자기가 혹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자기는 너무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저 혼자서 문제 다 풀고서 자기를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이 어리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더 예민한 나이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였을까요? 둘이 같이 과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겨우 2명이서 하는데도 이렇게 각자 아이들의 공부 속도는 달라요. 근데 흔히 사교육하러 어디 보내시나요? 학원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학원에서는 특히 유명한 선생님들 학원 가보셨어요? 정말 몇백 명? 정말 1000명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정말 세보지를 못하겠는데 그 정도의 많은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선생님이 물론 엄청 뛰어나신 분이지만 각자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는 절대 없으실 거예요. 사교육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원 수업의 이러한 문제점은 부모님들이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카이캐슬의 예빈이만 보셔도 알잖아요. 예빈이가 그 동네에서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겠죠? 그 학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흥미는 잃고 스트레스는 받아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몰래 도둑질을 하고, 이거는 예빈이에게 맞는 그런 공부 방법, 사교육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예빈이가 해나를 이제 입주과의 선생님으로 들이고서 해나와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는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학원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유명한 학원이라고 해서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학원에 가셔도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이고 아무리 능력자이신 분이더라도 그 모든 아이들을 일일이 맞춤형으로 케어해 주실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럴 때 그럼 부모님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해나 같은 선생님을 붙여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한 뭐 쪽집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대학생 분들 중에 우리 아이의 성격이랑 잘 맞을 것 같고 아이를 옆에서 약간 공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학생 형, 누나들, 뭐 언니, 오빠들을 붙여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 스스로 한 공부만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저는 대원외고를 나왔어요. 네,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유명한 학교였고 그만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공부를 좀 혼자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뭐 실제로 그 당시에 야간 자율학습이 워낙 뭐 늦게 끝나고 하니까 그렇게 뭐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방학 때 정도 돼야지 이제 학교 방학 때도 자율학습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일찍 끝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외의 시간들이나 뭐 주말 이런 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교육을 받으러 다니곤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마 또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 오셨나 봐요. 수학 선생님인데 되게 잘 가르친다는 아마 얘기를 듣고서 저와 같은 반에 있던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4명이 나름 소수정의 과외를 받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학에 흥미를 잃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 수학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수학을 뭐 아주 잘한다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수학이 싫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름 수학에 재미를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수학과외를 받으면서 흥미를 잃고 말았답니다. 그 수학과외의 특징이 뭐였냐면 되게 쪽집게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긴 있으셨어요. 네. 어떠한 공식을 알려주세요. 공식을 알려주시는데 되게 신기한 공식이에요. 약간 마술처럼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 공식에만 집어넣으면 정말 답이 턱 나와요. 마치 자판기에서 물건 나오듯이 정말 답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답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야 뭐 수학을 전공하셨을 테고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그 엄청난 과정을 이제 원리를 깊이 공부하고서 도출해낸 공식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 대학교 가서 배우는 공식이었을 테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저한테는 저 공식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하기는 한데 왜 저런지 모르겠고 외우기는 해야겠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답이 맞아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참 묘하죠. 이게 묘수기는 한데 공부에 흥미를 잃게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성적은 그럭저럭 나왔어요. 뭐 거기서 알려주신 공식 때문은 아니고 그 뒤로는 이제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과외를 더 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냥 제가 혼자 이제 수학 정석 펼쳐놓고 그렇게 혼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갔어요. 실제로 제가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경우는 생각해보면은 그냥 방학 때는 혼자 주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2 겨울 방학이었어요. 제가 독서실을 굉장히 열심히 갔고 동네 독서실을 다니면서 제가 혼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고3 첫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성적 향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시면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약간 친구들 앞에서 이제 칭찬을 해주셨어요. 결국 더 많은 성적 향상을 일으키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는 저 혼자의 힘으로 공부를 했었을 때인 것 같아요. 네. 그 유명하시다는 뭐 쪽집게 과외 선생님들과 공부했을 때보다는 네. 저 혼자 독학을 했을 때가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떠한 거 말씀드렸죠? 먼저 첫 번째,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하지 마라. 공부는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네, 그거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아이들은 저마다의 공부 속도가 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에 맞춘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무엇이냐? 유명하다는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니고 공부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붙여주자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로 아이가 스스로 한 공부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비법, 아이가 공부를 즐기게 하는 비법은 아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네. 아이는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어떠한 뭐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오시더라도 아이한테 그걸 너무 푸시하지 마시고 아이와 의견을 나눠보시고 뭐 한번 다녀보는 것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에게 무조건 엄마 말 믿고 다녀. 여기가 최고래. 여기 장난 아니래. 막 이런 식으로 아이를 너무 밀어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 스스로 자기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할 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응원해 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육아책을 읽다가 배운 건데 아이가 이제 좋은 성적을 내왔을 때 보통 많이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아이고 잘했어 100점 맞았네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 딸 똑똑해 이렇게 많이 칭찬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이가 한 노력을 칭찬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결과보다는. 그리고 우리 딸 똑똑해 라고 칭찬하는 거는 아이가 그러면은 성적이 안 나오면 나는 안 똑똑해서 못하는 건가? 그럼 노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은 결과를 얻고 왔을 때 그리고 설령 조금 미흡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도 아이가 열심히 한 부분 그 과정을 그 노력을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